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IB 김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오늘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오늘 나온 조정은 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좀 큰 틀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관련된 이슈를 먼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 이 IB 김영이 지금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이 교육산업,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 어떨지, 앞으로의 전망들, 이런 걸 국내와 글로벌로 나눠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런 것들 토대로 이 향후에 IB 김영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클까,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 아마 어제 IB 김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옆 사람도 사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B 김영이 뭐 하는 회사인지 이 부분 정말 간단하게만 제가 짚어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 관련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메가스터디 그룹의 자회사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분율 약 55%로 지금 현재 이 IB 김영의 최대 주주예요. 또한 일반적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사업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안 해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냐? 바로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편입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인들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적인 교육업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의 특수성이 있는 그러한 교육 관련 테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가장 최근에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슈로는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의대 이 증원 정책에 따른 의사들 파업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 집단 사직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의료 공백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우리 여러분들 좀 다들 알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좀 심각해 보이는 부분만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위독한데 수술 연기 환자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정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34건이래요. 근데 이 34건 중에 수술 취소가 무려 25건입니다. 일반적인 취소건이 아니라 수술이에요, 여러분. 수술 취소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뭐 진료 예약 취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예약을 다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 가벼운 사항에 해당되죠. 그리고 진료 거절도 있었습니다. 진료 안 하겠다. 그리고 입원 지연 같은 것들이 이제 2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아니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이 의사가 진료를 거절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여러분들, 의사들 때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랑 제네바 선언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의사들.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개인적인 감정이 좀 많이 이입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제네바 선언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키워서 좀 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선언문 중에서 선언문 중에서 이 부분만 좀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자, 지금 그러한 행동 안 하죠. 자,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안 그러고 있죠. 존중 안 하고 있죠, 지금 환자들. 자,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자, 지금 이 지식들을 안 써서 문제죠. 그거 자체가 인도에 어긋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이러한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파업이 말이 되나요? 지금 파업이 말이 되나요? 이러한 형국에. 근데 이 그냥 일반적인 파업이 아니라 집단 파업이 말이 되나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이 형법에서도요 이 양방에서 1대1로 싸워서 폭행을 하면 그냥 일반 폭행죄가 적용이 되는데 집단으로 팀을 먹고 팀을 짜서 폭행하면 이거 집단 폭행으로 가중처벌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의사도 파업을 하는데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뭐 이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사용 이런 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건 이 제네바 선언에는 굉장히 많은 위배를 지금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떨지 몰라도 지금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현재 이 국민들의 여론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해요. 일각에선 뭐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본인들 밥그릇 걱정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국민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동이니까 이건 테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등등 굉장히 지금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의사들이 언제까지 이럴지는 뭐 얘네만 알겠죠.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의대 증원이 되고 이게 또 이미 뭐 확정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반발을 하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조율을 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됐고 아무튼 의대 정원이 되었으니까 의대 정원이 증원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재수생이 일단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재수생뿐만 아니라 여기 1+1으로 엮인 게 있어요. 뭐냐면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똑같이 증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조금 차이로 의대에 떨어진 이런 학생들 뭐 3수, 4수 했는데 정말 조금 차이로 의대 떨어져서 이제 뭐 4수, 5수 하기는 좀 신체적인, 나이적인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다른 데 이제 진학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편입을 이제 희망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 이런데 교육적 수요가 증가하는데 일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 교육적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이 교육업체들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기업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어서 나중에 가장 최종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대 증원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자료들을 좀 몇 가지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의대 편입 인원을 제가 좀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뭐 서울 경희대에 2명, 뭐 중앙대 3명, 아주대 1명, 인하대 2명, 강원 연세 7명, 한림대 3명 등등등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거를 다 제가 한번 조합을 해 보니까 거의 한 54명 정도 인원이 나와요. 뭐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사한 이 조사가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편입 인원도 이미 매년 측정이 되고 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이 IB 기명의 매출의 뭐 비중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볼게요. 간단히만. 자, 학원 강의 편입과 이 취업 부분에서 이렇게 학원 강의가 요 정도,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또 편입 취업 부분에서 온라인 강의 요 정도, 그리고 도서 매출로 요 정도 좀 적죠. 그리고 뭐 기타 매출로 또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합계해가지고 사실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요 2개입니다. 요 2개. 즉 용역 매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편입과 취업 관련된 온라인 강의 그리고 뭐 학원 강의, 이 오프라인 강의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에듀테크 시장, 즉 교육 산업입니다. 이 에듀가 교육이죠. 에듀케이션의 약자, 그리고 테크가 테크놀로지의 약자. 이젠 여러분, 이제 뭐 온라인, 뭐 오프라인 이런 교육을 넘어서서 먼저는 이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지금 진화를 한 거예요. 에듀테크라는 용어로. 뭐냐면 교육과 기술이 합친, 그러니까 이 교육의 기술을 접목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 자체를 선도하고 있는 섹터가 뭐예요? AI죠. 이 교육과 AI 같은 첨단 기술이 더해져서 지금 현재는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이제는 더 많이 쓰여요. 이 러닝보다는. 그래서 이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선 9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26년도까지 약 2년 정도 지나면요. 10조 원을 돌파하고요. 10조 8,300억 원 규모로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약 연평균 성장률 8.5%에 달합니다. 자, 국내 한 나라가 어느 한 나라가 1년 새 성장률을 5%만 달성해도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5%를 넘은 8.5%의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로벌적인 에듀테크 시장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딱 16.3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CAGR이 여러분 영어로 연평균 성장률의 영어 약자예요. 글로벌 시장은 더하죠. 국내 대한민국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약 8% 정도였다면 거의 2배 정도 성장률이 더욱더 가파른 그런 지금 흐름이에요. 20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6.3%에 해당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도 기준 이 단위가 조 단위인 걸 감안했을 때 2024년도에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438조 원 규모이고 2025년도가 가면은 내년에 484조 원 규모로 또 한 번 이렇게 점프업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건요. 우리나라가 연평균 성장률이 8%였어요. 글로벌은 16%였습니다. 거의 약 2배 정도가량 차이가 나는데 방금 저희가 이 글로벌 시장 봤을 때 2030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의 자료였습니다. 2025년 자료. 자, 근데 2030년까지 가면요.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이게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가장 선두주자를 얘기한 거고 얘가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뒤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곧 국내 성장률 8%, 글로벌 성장률 16%. 이거에 대한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전히 미국은 세계시장 1등으로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인도와 중국이 좀 눈에 띕니다.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이 에듀테크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지금 자기네 나라 안에 전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 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 인구 피라미드가 이래요. 신생아가 거의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그리고 뭐 이렇게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피라미드가 이래요. 우리는 신생아가 많이 없고요. 어린이들도 많이 없어요. 오히려 노인들이 가장 많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생아가 가장 적은 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교육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뭐 좀 많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고 8%에 달하는 성장률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여러분 이제 곧 아빠가 됩니다. 이제 곧 저희 첫째가 나와요. 지금 37주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 인구 피라미드에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겠지만 저는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와 힘을 내서 4명을 낳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로 뭐 축하합니다. 뭐 이런 댓글도 너무 좋고요. 아무튼 뭐 그거보다 좋은 게 사실 영상에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이런 관심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가격에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자, 23년도 1월부터의 차트입니다. 너무 그 과거부터는 저희가 사실 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였던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원래 IB기명의 주가는 한 이 정도의 위치를 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굉장히 큰 상승세였죠.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오면서 신년사를 했어요. 그 신년사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 교육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을 굉장히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IB 기명뿐만 아니라 뭐 메가 스터디, 뭐 메가 MD, 뭐 애니 능률, 디지털 대성, 뭐 비상교육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런 교육적 테마에 엮여 있는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큰 상승세를 이때 당시 보였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당, 즉 국민의힘이죠. 여기서 교육을 개혁한다는 이 교육개혁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실제로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움직이네 하면서 이때 당시 계속해서 이 견조한 흐름을 이렇게 좀 잘 보여주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재료가 떨어져서 재료 소멸로 조금 빠지다가 자, 이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거래량이 죽어 있는데 버텨주죠. 그러니까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좀 재료를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무슨 재료가 나오냐면요. 2022년도 이제 수능 때 이때 뭐 굉장히 부정행위도 많았고 그러고 어떤 이 사교육 집단에서 어떤 학원에서 이 그 수능 문제 출제위원과 좀 사적으로 좀 이렇게 내적으로 내통을 해가지고 문제를 몇 개 빼돌려가지고 자기 이제 학원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뿌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돈 거래가 있었던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 그냥 카더라라는 이 찌라시였을 때 이 국민의힘에서 정부에서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거 이제 배제를 해라. 그러니까 수능의 템포도 뭐 매번 비슷했거든요. 나오는 문제가 또 다음날 숫자만 바꿔서 나오고 다음번에 또 숫자만 바꿔서 나오고 뭐 철수가 다음번에 0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빼 라는 소식 등에 이때 한번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매번 출제가 되는 이 삼각형 비슷한 문제들만 이렇게 이제 나왔다가 이제 아예 이런 거야 비슷한 거 아예 하지 마. 그냥 원도 나왔다가 별이 나왔다가 네모 나왔다가 삼각형 나왔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사고력을 많이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시스템만으로는 좀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교육에 대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딱 상승을 했는데 딱 때마침 이때 당시 진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수능 문제 있죠. 내통했던 거. 그게 밝혀집니다. 오피셜하게 진짜 검거가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사교육 업체 등 얘네 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 때려버려.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비 김영도 사교육이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크게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흐르다가 그나마 이제 이때 이렇게 조금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는데 이때 이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AI와 결합된 디지털 교과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 사교육주, 그러니까 뭐 사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전국에 17개에 해당하는 시도교육청, 즉 미래 교육을 위해서 20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77조 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 등에 엄청나게 다시 교육 테마들이 좀 관심을 받았었던 이런 이력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의대 증원 관련 이슈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 행보를 했었는데 이 박스권 뚫고 어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장중에 약 10.87%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050원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3시 39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자세한 건 봐야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2,050원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다가 박스권 돌파 시도가 이때 한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돌파를 못 해줬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어제 굉장히 강력한 수급과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동안 여기 박스 안에 갇혀있던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들, 출하 물량들 나왔겠지만 그것까지 다 소화시키면서 상승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좀 빗대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지금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 조정의 의미가 여러분 뭐냐면요, 여기 박스권 이전에 여기 박스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에 있는 물량들이 지금 좀 나오면서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2,400원까지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매도 물량이 다다다다다 나오면서 지금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그래도 오늘
저는 이 정도면 좀 잘 버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매물들은 소화를 시켜줬지만, 여기 있는 매물들 여러분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도 물량들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본전 심리죠. 아니면 뭐 여기 좀 계셨던 분들은 이쯤에서 팔면은 이제 뭐 수익 실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전 심리에 입각해서 많은 물량들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여기 박스권이 작년 5월달, 작년 3, 4, 5월달의 물량들이니까 좀 많이 이제 버티신 거죠. 이분들도. 그래서 그 물량들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주가가 여기 위치에 있는데 지금 제가 좀 보면요. 단편적으로 보면 지지를 받기 딱 좋은 구간에 지금 주가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걸 분봉으로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분봉으로 보시면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딱 이 2050원 라인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50원 밑으로는 더 빠지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아마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래서 아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의대 증원 이슈, 이거 관련된 재료가 너무나 좋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2월 14일 여러분, 아까 저희 방금 보셨던 2030년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이 1000조 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죠. 그런 재료들은 절대 단발성이 아니에요. 절대 단발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상승 추세, 그리고 그동안 못 뚫었던 이 박스권을 뚫어준 만큼 이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없고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다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여기였고요. 오늘 여기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까지 가겠죠. 제가 그래서 이 선을 꺼 놓은 겁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나와준다면 오늘 저항에 밀렸던 이 2250원 이쪽 부근 물량들 소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딱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있는 매물대가 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400원 요 부분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좀 저항이 맞고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IB 김영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도 구독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B 김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종목에 관련된 영상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이슈나 뭐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또 이렇게 귀 모으듯이 딱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알아듣기 편하시게끔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올 테니까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